특히 이제 상지 부종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다리만 붓기만 하면 그나마 좀 덜 괴로운데 이 사타구니 부위나 이 성기 부위까지 붓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압박입니다. 압박. 림프 부종이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서 마사지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 너무 중요하네요. 예. 림프 부종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고 드문 질환이긴 한데요. 그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편환 의사 김용서입니다. 이번 주 저희 장편환 토크에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드문 질환을 다루시는 분이라서요. 저희가 멀리 광주까지 내려왔는데요. 슬기로운 재활의학과 병원의 원장님 노세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노 원장님을 제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림프 부종이라는 좀 특별한 병 때문에 찾아왔는데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노 원장님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스스로? 예,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원광대학교에서 재활학과 교수를 하다가 광주에 4년 전에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암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 림프 부종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림프 부종을 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 장비라든지 그리고 ICG를 이용한 림프 조영술 장비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아주 적극적이고 재밌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활학과 하면 저희가 조금 익숙한 거는 뭐 환자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통증도 많이 다루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암재활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그런 암재활이라는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 저희 나라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뇌졸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하면서 그런 이제 환자들 장애는 점점 좀 줄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망하기도 하고 가장 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암입니다. 고령화가 네. 되면서요. 그런데 암에 대한 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를 잘 받으면 쉽게 이제 사망하지 않고 암 생존자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네네. 근데 암 치료를 하면서 어떤 림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 림프절을 떼낸다거나 독한 방사선 치료, 네. 그리고 항암 치료들을 하게 되면서 림프의 흐름이 저하가 돼서 림프액이 배출이 안 되게 되고요. 그 림프액이 사지에 고이게 되고 림프액에는 굉장히 독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찌꺼기들이 다 쌓여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잘 해소가 안 되다 보면 조직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염증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섬유화가 되게 되고 섬유화가 되면은 아예 그 기능을 못하는 지방 덩어리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림프 부종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군요. 제가 이제 암 환자들에 대해서 뭐 운동 치료도 하고 통증 요법도 하고 면역 강화 요법도 하는데 림프 부종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포커스해서 더 공부를 하고 더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림프 부종이 잘 생기는 암이 좀 특별하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암들에서 생기는데요. 특히 이제 상지 부종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유방암이 대부분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통해 가지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수술에서 애가 림프절을 같이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 가지고 감시 림프절을 네네. 두세 개를 이렇게 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깨 부위, 유방 부위에다가 강하게 방사선 치료를 뭐 수차례, 뭐 혹은 수십 차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유방과 어깨의 림프 시스템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지 림프 부종은 유방암 환자한테 가장 많이 생기고요. 또 하지 림프 부종도 꽤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궁암이나 자궁경부암, 난소암 같은 경우에 어떤 난소나 자궁을 떼면서 그 서해부나 특히 골반 안쪽에 있는 그리고 복부 안쪽에 있는 림프절을 같이 떼내게 됩니다. 근데 양쪽 다리에 발생하는 림프액은 쭉 이렇게 올라와
올라와서 서해부 림프절을 통해서 복부에 있는 림프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을 같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다리가 붓게 되고요. 특히 그런 경우에는 양쪽 다리가 같이 부어버리기도 하고요. 다리만 붓기만 하면 그나마 좀 덜 괴로운데 이 사타구니 부위나 이 성기 부위까지 붓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성 부인과암도 있고요.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같이 또 남성들도 걸리는 암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증상은 주로 팔이라든지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내원하시겠네요. 붓는 증상이 가장 메인이긴 한데요. 네. 이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통통 붓는다기보다는 네. 좀 무겁다. 아, 혹은 당긴다, 아, 네네. 혹은 저린다. 네. 이런 통증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증상이 나타나고 저리고 무겁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림프 부족이 시작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은 팔 쪽이 붓는 것, 팔 쪽에 오는 부종은 쉽게 병과 연관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리 쪽이 붓는 건 워낙 많은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부종이 네. 생길 수 있는 게 심장이 안 좋다든지 신장이 안 좋다든지 그런 네.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부종과 림프 부종을 좀 감별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 림프 부종은 림프액이 축적이 되면서 피부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역류가 되면서 생기는 부종입니다. 네네. 그래서 쉽게 이뇨제를 먹는다든지 다리를 그냥 올려놓는다든지 네. 혹은 이제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심장 기능이 좋아진다든지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이 콩팥이 기능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게 호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않고요. 많은 경우에 통증과 섬유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다른 부종들은 통증과 섬유화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이 계속 부었다고 계속 아프거나 뻣뻣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네. 림프 부종은 부종이 점점 더 진행되고 오래 차 있을수록 통증이 심해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뻣뻣해지고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면역이 떨어지는 겁니다. 면역력이. 왜냐하면 림프액은 면역을 담당하는 그렇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면역을 제대로 담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종이 있는 팔다리의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서요. 조금만 상처가 나거나 혹은 뭐 벌레가 물리거나 혹은 그런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세균 침범으로 생기는 연 조직염이 굉장히 흔하게 생기게 그렇군요.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질환이 이 진단과 치료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 진단의 측면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부종에 대해서 항상 관찰을 해야 돼서요. 가장 간단한 것은 둘레를 재는 겁니다. 네네.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줄자를 이용해 가지고 둘레를 재는 거고요. 되도록이면은 같은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재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병원에 가시면은 부피를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장비가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인바디 장비를 이용하면은 거기서 체수분을 정확하게 잴 수가 있고 또 이제 근육량도 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결국 체수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림프 시스템의 문제, 흐름을 볼 수 있는 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사를 맞고 사진을 찍게 되는 림프 신티그래피라고 하는 네네네. 예, 검사가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림프 신티그래피의 어떤 단점을 더 최근에 개발된 인도시아닌 그린 림프 조영술이라고 하는 네네네. 것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것을 재활학과에서도 검사를 적용하게 돼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치료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장비들이 지금 국내에 많이 보급이 돼 있나요? 일단은 수술방에서 암의 전이 정도를 보는 그런 작은 카메라는 대부분의 암 수술하시는 병원에는 있는데요. 다 수술방에서 외과 선생님들이 쓰고 있고요. 네네. 요번에 이제 개발된 장비는 재활에 쓸 수 있도록 굉장히 팔다리 전체 혹은 몸통 전체 크게 찍을 수 있는 특수 장비가 개발이 됐고요. 부산대에서 이제 처음 개발이 됐고 저희 병원이 두 번째 적용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고 화순 전남대 병원이나 아산병원 이런 암을 다루는 병원들에서 점차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장비가 아니네요. 네, 아직 많지는 않고요. 점차로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환자들이 림프 부종을 진단받고 왔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치료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압박입니다.
겁니다. 압박. 겉에서 안쪽으로 압력을 줘서 더 붙지 않도록 하는 압박이고요. 그 압박의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킹 그리고 저탄력 붕대 요법입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주로는 이제 스타킹은 일상생활을 할 때 낮에 좀 착용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탄력 붕대 요법은 감고 나면 너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을 하긴 좀 힘들고 일상생활이 끝난 이후에 감아서 최대한 오랜 시간을 압박이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공기 압박 치료기를 이용해 가지고 네. 외부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계로 네. 짜주는 공기 압박 치료. 이런 압박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약물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렇게 천연물에서 유래한 포도씨, 포도잎, 추출물 이런 것들을 이용한 약들을 많이 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처방했을 때 정맥 혹은 림프의 흐름이 좀 더 개선이 되면서 더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 또 이제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 부가적인 도움도 줄 수 있어서 그렇군요.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도수 림프 배액 요법입니다. 손으로 직접 터치를 이용해 가지고 피부에 쌓여 있는 림프액을 가야 될 방향으로 밀어서 흘러가게 촉진을 해주는 네. 방법이고요. 마사지라고 해가지고 림프 부종 환자들이 경락 마사지를 한다거나 그러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스포츠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강하게 누르고 짜고 틀고 하는 이런 마사지를 부종 때문에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약해져 있고 굉장히 표층에 있는 우리 림프 시스템이 오히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림프 부종이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서 마사지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 너무 중요하네요. 예, 전문 의료진에게 진단을 받고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자가 림프 배액 요법을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서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너무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사실은 마사지 굉장히 많이 받으러 다니거든요.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네, 예. 그런데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이 수술적 요법입니다. 그 림프관이 굉장히 가는데요. 네, 수술이 예. 가능한가요? 초미세 수술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주로는 이제 성형외과 재건 수술하시는 네. 교수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잘 할 수 있는 거는 림프 정맥 문합술이라고 해서요. 살아있는 림프관이 있을 때 또 그 근처에 있는 좋은 정맥이 있으면 그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압력이 너무 높아진 림프관에서 정맥으로 이렇게 림프액이 쉽게 굳이 애가까지 않아도 팔꿈치나 손등이나 손목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수술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좋은 수술이고요. 두 번째 수술은 림프절을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밑에 있는 림프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해부에 있는 림프절을 떼서 유방암 환자라면은 애과부에 이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림프절의 역할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부종이 좋아지는 이식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개발된 인공 림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바이오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수술법은 살아있는 림프관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었잖아요. 림프절이나. 네. 그리고 또 딴 데서 떼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이 커지고 부담도 많이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공 림프관을 이식을 합니다. 콜라겐 기둥인데요. 네. 콜라겐 기둥을 흘러가야 되는 부분에다가 다리를 놔주는 네. 수술이라서 바이오 브릿지라고 하고요.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관을 박아놨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그 관을 따라서 림프액이 빠지는 효과가 있고요. 6개월이 지나면은 콜라겐 관 안에 혈관이 잘 생성이 될 수 있는 인자들을 발라놓습니다. 네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내 몸에 신생 림프관이 콜라겐 기둥을 따라서 생기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콜라겐은 나중에 녹아서 없어지더라도 자기 세포로 이루어진 림프관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인공 림프관 이식술도 지금 신의료 기술을 받아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암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삶의 질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건강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림프 부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압박감만 있고 붓는 건
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인도시아닌 검사가 도움이 될까요? 네. 요즘에 이제 또 컨셉이 많이 안 좋아진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네네. 예방적으로 미리 검사를 하고 기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치료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시아닌 림프 조영술에 있는 우리 부산대병원 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 검사를 거의 루틴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루틴으로 딱 해보면 증상이 많이 붙지 않아도 얼마 정도 림프의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더 스타킹도 차고 더 운동도 하고 더 붙지 않은가를 계속 이제 관찰을 하게 한다고 하고요. 네네. 일단 그런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환자들이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요즘에 좀 다리가 한쪽이 좀 뻐근한 느낌? 답답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좀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혹시 뭐 제가 한번 그런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옷차림 검사를 옮기는-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노 원장님 병원에서 제가 한번 직접 받는 것을 여러분께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검사들 2시간 넘게 제가 한번 걸쳐가지고 받아봤습니다. 이런 경험을 또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정말 제가 제 눈 실시간으로 제 림프백의 그런 루트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히 네네. 왜 불편한 왼쪽 다리에 수분이 더 증가돼 있거나 그러지는 네네. 않았는데 네네. 근육이 오른쪽에 비해서 꽤 근육이. 많이 감소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ICG 림프 조영술을 해봤더니 네. 림프 부종이다 네. 라고 할 정도로 그 압력이 높아져서 피부로 역류되고 이런 거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정상 범위긴 한데 근육이 오른쪽보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근육이 좀 적고 운동량도 떨어지면서 맞아요. 기능이 병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불균형이 네. 있다라고 네. 생각이 돼서 왼쪽 다리에 대해서 근육 운동도 좀 하시고 네.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뭐 걸어야 될 때는 스타킹을 좀 하신다든지 네. 또 좀 붓고 아프다고 하면은 검사를 통해서 보여드린 본인의 림프 길을 따라서 맞아요. 또 스스로도 백 마사지를 좀 하도록 그렇게 네.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의사들도 본인이 환자의 경험을 해보고 검사도 받아보고 놀래야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림프 부종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고 드문 질환이긴 한데요. 그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설명해 주시고 또 검사까지 받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국에 몇 대 없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림프 부종 치료하는 그런 병원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으니까 특히 암이라든지 이런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시고 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노 원장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